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후임에 이완규 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지명한 거죠. 저는 한덕수 대행의 굉장히 담대한 승부수라고 저는 보고요. 마은혁 재판관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결국 국가가 기본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면 그런 판사 재판관이 2명은 임명이 돼야 된다라는 국가적인 판단을 저는 한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 소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저는 내린 거라고 봅니다. 그 결정을. 자, 속보가 하나 떴네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퇴임하는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이죠.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에 이완규 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지명한 거죠. 지명을 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서 국회 동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임명이 되는 거죠? 국회 동의는 제가 알기로는 필요가 없고요.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인청만 되는 거죠. 네. 대통령 지명 몫이니까 그렇죠. 그런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인청만 네. 하면 되는 근데 어차피 건가요? 뭐 부동이 나오더라도 지명하면 끝이니까. 네. 근데 민주당이 문제를 삼지 않을까요? 엄청 삼겠죠. 권한대행이 왜 대통령 고유의 그 지명할 수 있는 자리를 지명했냐, 이미 하려고가 아니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했냐라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저도 아까 뉴스 오다가 아까 마은혁 재판관과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했다길래 뭐 이건 저는 대통령 탄핵 선거가 끝나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속보가 2명을 또 임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이완규 그 법제처장이 맞나라고 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한 하루 이틀 정도의 논란이 있을 만한 저는 아마 주제거리라고 봅니다. 저는 한덕수 대행의 굉장히 담대한 뭐 승부수라고 저는 보고요. 과연 할 수 있겠냐, 2명을 지명을 할 수 있겠냐, 사실 못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더 많았죠. 근데 한덕수 대행이 왜 했을까? 저는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사명은 어떻게든 끝내고 가겠다. 이게 뭐 마지막 소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담대하게 저는 내린 거라고 봅니다. 그 결정을.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반발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헌법재판소가 매우 중요한 결정들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에 하나 이재명 그 대표가 집권을 하더라도 뭐 재판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서부터 헌법 84조를 놓고도 또 이제 헌법소원을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모든 하여간 중요한 결정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텐데 거기에 지금 그 어쨌건 마은혁 이 사람 빼고는 2명은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사람이 들어가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그 시나리오일 텐데 그것을 한덕수 대행이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아마 시비를 걸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헌법 소원을 또 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또 심리를 하게 될 텐데 심리가 안 될 텐데. 네, 심리가 안 될 텐데 어쨌건 지금 그 제가 보기에는 일단 2명은 적법하게 임명이 되는 거니까 임명이 되고 심리가 나면 됩니다. 심리는 가능한데 예. 7명이니까. 7명이니까 가능하고 마은혁 재판관까지 해서 7명이니까 심리도 가능하고 의결도 가능합니다. 4인만 넘으면 되니까. 7명이면 심리도 가능하고 근데 뭘 제기한다는 거죠 헌법소원에?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 임명 네. 중지 효력 그거 하겠죠. 뭐 권한쟁의 하겠죠. 권한쟁이요? 예, 왜냐면 권한쟁의는 이제 두 국가 기관 간의 권한을 다투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6가지의 헌법소원을 포함한 위헌법률 제청, 정당해산 침판, 권한쟁의.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건 딱 6개로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재판관을 임명했다 해서 뭐가 잘못된 대통령 권한대행이 네. 대통령 몫에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그걸 권한쟁의. 아니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형식상 어떤 소송을 내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헌법소원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뭘 침해했냐,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했냐, 아니면 국가기관으로서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떤 국회라든지 국회의원에 뭘 침해했냐라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 그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렇게 일단 낼 수 있겠네요. 뭐 그 법원에 법원에다가. 제기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럴 수 헌법재판소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위헌적인 그렇죠. 또 것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두 명이 들어가면 본인들 거를 심리할 수 있느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법원에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요새 근데 법원이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내리더라고요. 뭐 이번에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네. 네. 근데 대통령 어떤 이번에 탄핵 재판을 받지만 뭐 성향이나 이런 게 그렇게 크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이번 재판 탄핵 재판을 제가 4대4 4-3-1을 저는 예상을 했던 건 당연히 비상계엄 자체는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건 인용돼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재판 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절차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뭐 이 재판관 각각의 성향을 플러스 해가지고 저는 좀 예상을 한 거였는데 제가 재판관의 성향을 너무 좀 극대화해서 좀 이거 가중치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는데 하여튼 좀 그래서 뭐 이영규 처장 지금 법제처장이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뭐 크게 뭐가 달라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헌법 84조 적용 문제.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었을 때 그 사법부에서의 재판 이 소추와 관련한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아마 헌법재판소로 갈 거거든요. 무조건 갑니다. 네, 그때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마 임명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잖아요. 네. 이제 네. 지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공식적인 명칭은 지명인데 네. 이 2명의 지명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 구도가 사실 구도를 저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구도를 뭐 이게 뭐 진보니 뭐 보수니 중도니 이런 게 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를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튼 간에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맡기고요. 네. 맡기고요. 이제 9명이 이게 되면 만약에 소장은 누가 하는 거죠 그러면? 소장도 임명해야 저는 되는데. 소정을 이제 임명해야 된다고 이제 권한대행으로 할 수가 없어요. 9명이 다 9명이 이제 다 완벽하게 9명이 구성이 정확하게 돼버리면 이제 소장을 임명을 이제 해야 그렇죠. 됩니다. 소장을 임명해야 이제 되는데. 권한대행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소장이 누가 되느냐 임명되느냐도 상당히 좀 그게 이제는 완벽하게 소장을 이제 정식으로 임명을 해야죠. 제가 보면 해야죠. 이제 9명인데 임기를 6년 내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완규 이완규나 뭐 함상훈, 네? 아니면 뭐 저기 누굽니까 조한창. 이완규가 몇 기죠? 이완규 법제처장이? 제일 기수가 높을 걸요. 아 그러면 기수 그래도 조한창이나 정형식 전부 다 18기인가? 운영배 19기. 19기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아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이 제일 기수가 16기인가 근데 친구잖아요. 윤 그러네. 대통령 친구잖아요. 그러면 10 근데 기수가 아마 그렇게 될 거면 16기쯤 될 겁니다. 그래요. 이완규. 하여튼 뭐 이건 그러면 이거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고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2명을 다 채워버린다고 한다면 네. 9명이 구성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 안 하는 것도 더 이상 그렇죠. 하게 돼버린 상황이라서 이제 권한대행으로 갈 수가 없죠. 네, 권한대행으로 갈 수가 권한대행 없죠. 갈 수가 9년 탔는데 권한대행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일단은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장 임명인데 이제 뭐 대부분 뭐 탄핵 사건들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거의 지금 뭐 10일 날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뭐 탄핵 심판 결과인데 뭐 저는 당연히 기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탄핵 재판도 몇 개 이제 거의 안 남아 있지 않나요?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통과를 시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완규 법제처장은 23기네요. 23기 좀 늦네요. 보수 성향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네. 함상훈 그 고법부장판사 이분은 우리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도 이제 그 엘리트 법관 고등법원 코스, 부장판사면 굉장히 엘리트 법관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김영수 체제 이후에도 계속 엘리트 법관의 길을 걸어온 것으로 보이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성향이 뭐 중도거나 아니면 중도 보수 정도? 중도 보수거나 이제 네, 그렇게 이제 중도 그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아니면 뚜렷하지 않거나 이제 그래서 국가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헌재가 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게 만약이라도 일방적인 또 문재인 김명수 때 너무나 이념 편향적인 재판관들이 임명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마은혁 재판관도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게 국가가 기본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면 그런 판사 재판관이 2명은 임명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그 국가적인 판단을 저는 한 거라고 보고요. 정말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겠지만, 민주당도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끝나고 검수완박법 밀어붙였어요. 그 남은 이제 이미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부랴부랴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민주당이 문제 삼은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도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때 검수완박 그냥 절속으로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뭐 해야 할 것을 했다. 오히려 한덕수 뭐 비판을 받을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뭐 이건 입장을 바꿔서라도 어떤 상대방 진영에서는 당연히 비판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것을 계속 비워두고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일이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단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것을 뭐 비판을 받더라도 해야 할 건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이제 가처분 또 신청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요즘 이제 조금 그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거의 로또처럼 막 국가 운명 결정되는 그런 그 선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뭐 우려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하여간 정도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맞이하는 현실은 또 현실대로 돌파해 나가고 그렇게 근데 하는 이게 방법밖에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그 정계선 재판관이 너무 이념적인 성향에 따른 결론을 내버렸었어요. 저는 그 이진숙 재판관이라든지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난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그 결정에서도 너무 이건 본인의 어떤 성향으로 그냥 가버린다. 이건 법리를 이미 저는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꼭 이제 그런 사람을 넣어야 된다라고는 안 들지만은, 이걸 제어해줄 어떤 성향을 가진 재판관에 물론이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물론입니다. 든 점에서, 저는 뭐 그래도 제가 함상훈 판사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비교적 그냥 뭐 무난한 인사가 아닌가. 아마 이영규 법제처장이 아마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한창 재판관 18기, 네. 정영식 재판관 17기, 함상훈 지명자가 21기, 이완규 지명자가 23기, 그다음에 김형두 재판관이 19기네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뭐 기수로 보면 정영식 재판관이 17기니까 제일 기수가 빠르니까